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양이의 정상 공격성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의 종류는요,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이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패팅 어그레션에 대해서요. 이런 경우에 교정이나 체벌은 당연히 벌일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은 고양이의 공격성 2탄으로요, 고양이가 사람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의 종류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양이의 정상 공격성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의 종류는요, 패팅 어그레션은요, 쓰다듬다 공격하는 이런 경우는요,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이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패팅 어그레션에 대해서요. 질문하신 모든 분들 안심하세요. 정상 행동이에요. 대부분의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보여요. 즉 막 만져주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손을 확 물고 도망가요. 이거는 이제 어떤 참는 인내심의 한계 역치에 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쓰다듬기 시작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기분 좋다. 그래, 좀 더 쓰다듬어 봐라 집사야. 좀 더 쓰다듬어 봐라 집사야. 이러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다가 아니 그거 좀 과하잖아. 아니 그거 과하잖아. 그만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보이는데 우리가 거의 눈치를 잘 못 채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쓰다듬는 거죠. 아, 좀 그만하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이 짜증내려고 확 물고 도망가는 거죠. 즉 자신의 참는 한계 역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정상 행동이에요. 이런 경우에 교정이나 체벌은 당연히 벌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만지는 게 기분 나빠서 물고 도망간 거거든요. 처음에 좋았다 손 치더라도요. 계속 만지는 건 싫었던 거거든요. 즉 적당하게 만지다가 어느 정도 만지다 보면 얘가 기분이 나빠지는 시점이 있어요. 관찰을 잘하면 보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만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머리 부분만 만져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부분은 대충 발작의 역치가 되게 어떤 공격성의 역치가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만져도 애들이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배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옆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부위는 애들에 따라서 발작의 역치나 공격성의 역치가 되게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막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물고 도망갑니다. 즉 되도록이면 머리 쪽만 만지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만지시거나 아니면 만지다가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쁜 형태의 행동을 보이면 바로 그만두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어그레션, 놀이의 공격성인데요. 주로 2살 미만의 에너지 넘치는 고양이나 아니면 주로 집안에 혼자 있는 고양이들, 그리고 어미나 형제로부터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놀이 중에 너무 세게 물면은 반대로 공격을 당한다. 그리고 노는 중에 발톱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서 충분한 교육을 못 받은 고양이들이 주로 이런 형태의 공격성을 보여요. 즉 원래 놀이하고 사냥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노는 중에는 너무 세게 물면 형제 고양이나 엄마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반대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물면 안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 노는 중에는 발톱을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손으로 막 놀아주다가 만지다가 확 물잖아요. 그러면은 뭐 코를 때린다거나 밀어낸다거나 하지마 이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지마 이러면 얘는 노는 줄 알아요. 갑자기 하지마 이런 식으로요. 즉 손에 반응해서 재밌는 놀이다, 장난감이다 이러고 손톱을 세우고 발톱을 세우고 물어버리는 거죠. 즉 노는 걸 더 자극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대부분 이런 놀이의 공격성은요, 가만히 있는 대상보다는 움직이는 대상으로 공격해요. 그럼 집안에서요, 혼자 있는 고양이는요, 움직이는 대상은 사람, 즉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물 쓰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손 아니면 발이에요. 즉 가만히 있는 심심한 상태에서 주인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으면 달겨들어서 다가가서 되게 기분 좋은 장난감이다, 좋은 사냥감이다, 재밌게 놀아야지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놀이의 공격성이고요. 해결책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 다양한 장난감, 손 말고 장난감을 사용해서 격하게 놀아주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에너지를 분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냥 행동을 하고 이런 놀이 형태를 보이는 건데, 충분하게 격하게 놀아주면요,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사람의 손이나 발을 물어야겠다는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요, 노는 와중에 이빨이나 발톱이 손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하지마도 하지 마시고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 발을정자를 쓰러 가세요. 바로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세요. 발을정자 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지마 그런다고 자기보다 밀어낸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요, 얘들은 더 반응을 해요. 거기에 그러시면 안 돼요. 즉 네가 물었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놀이는 끝이야. 너랑 나랑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냉장고 가서 발을정자 쓰세요. 발을정자 쓰라는 이유는요, 그냥 방으로 가라면 대부분 까먹고 다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숙제를 내주시면 숙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발을정자 쓰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날짜별로 발을정자 쓰는 저 횟수가 점점 주는 걸 보이시게 될 거예요. 즉 점점 안 물게 돼. 얘도 아는 거죠. 이빨이나 발톱을 들이밀면은 더 이상 재밌는 놀이를 주인하고 할 수 없다. 이빨이나 발톱을 들이밀면 주인이 딴 데로 가버리는구나. 이런 걸 얘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즉 그 자리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마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런 자극도 하지 마시고 아무런 야단도 치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대로 발을정자를 냉장고에 쓰시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놀이형 공격성이 심하다 그러면요, 못 살겠다 싶으면은요, 다른 고양이 한 마리 더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이런 놀이형 공격성을 나타내는 애들은요, 혼자 있는 외로운 고양이들이거든요. 놀잇감이 주인의 손과 발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들이시면요, 같이 놀 재미있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주인의 손과 발에서 흥미를 좀 더 떨어뜨리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어 어그레션, 공포형 공격성인데요. 주로 사회화가 안 된 고양이나,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게 고양이는 별거 없어요. 생후 2달 전에 사람의 손을 충분하게 안 탄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길냥이를 입양했을 때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이고요. 아니면은 제가 흔하게 보는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나타내는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몸을 아치형으로 풀리고요. 털을 있는 대로 다 세우면서요. 그 다음에 귀를 마징과 귀로 하고 납작하게 엎드리고요. 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격성의 원인은 공포심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낮추고 경계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노력을 부단하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교정할 방법이 사실 특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도 공포심은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억지로 적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시고 또 공간을 주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숨어서 안정감을 느낄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충분한 물과 밥을 구석진 곳에 곳곳에 놔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구석진 곳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파카소제핀 성분의 질켄 같은 영양제를 밥에 섞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직접 먹이기 힘든 경우는요, 그냥 까가지고 캡슐을 까가지고 밥에다 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쓴 약은 아니거든요. 질켄은 우유에 들어있는 알파카소제핀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사람에서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성분에 들어가요. 고양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성분에 들어가니까는요, 매일매일 하루 하나씩 질켄 먹이면 몇 달 뒤면 그래도 그나마 좀 차분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질켄 같은 영양제 추천드리고요. 펠리바이 같은 합성 페로몬제들을 집에 구비해서 콘센트에 항상 꽂아놓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펠리웨이는 고양이의 뺨에서 분비되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을 합성한 합성 페로몬 제제고요. 훈증기 타입으로 나와서 벽에 꽂아놓으면 한 달 정도 온 집안, 그러니까 한 3평 정도 공간을 고양이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페로몬으로 이렇게 분사를 계속시켜서 꽉 채워놔요. 그러면 고양이가 심신이 조금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꽂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마법적인 물건은 아니고요. 한 2-3달 정도 꽂아놓으면 그래도 많이 효과를 본다 그래요. 그리고 펠리웨이가 비싸다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카피 제품이죠. 컴포트존이라는 제품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고요. 한 6개들이 세트가 한 70불 정도 되니까는요, 한국까지 배송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시는 게 좋고, 단 요게 110볼트용이니까 그냥 꽂으면 터져버려요. 훈증기라서요. 요거 220볼트용 훈증기가 따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위에 부분만 바꿔 꽂아서 꽂아 놓으시면은요,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손님이 오거나요,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요, 배치플라에서 나온 레스큐 레메디 같은 어떤 플라워 에센스 제품을요, 입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거나, 아니면 30ml 정도에 되는 물에다가 한 4방울 정도 떨어뜨린 걸 흔들어 가지고 스프레이를 몸에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심신을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구할 수 없지만 혹시 구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시다면요, 칼맥스캣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즉 칼맥스캣은요, 한 스포이드만 입에 먹이면요, 30분 지나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은 구할 수가 없고요, 주로 해외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것도 구입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이런 종류의 영양제들은요, 즉 배치플라워 레스큐 레메디나 아니면 칼맥스캣 같은 종류의 영양제들은요, 보통 30분의 작용을 나타내니까요, 이동 스트레스나 병원 방문 직전이나 손님들 오기 직전에 입에다 좀 넣어주시면은요,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공포심으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좋은 영양제니까 혹시 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리다이렉트 어그레션,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은요, 원하는 대상에 접근을 하지 못한 고양이가 흥분해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그 흥분을 풀어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즉 창문 밖에 다른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신경을 쓰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자기 영역권에 침범을 했으니까는요. 그러다가 주인이 옆으로 갑자기 와요. 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뭐 봤니? 하고 가까이 오면요. 갑자기 고개를 들려서 주인을 물어버리는 경우예요. 그 흥분을 엉뚱한 대상에게 풀어버리는 경우죠. 병원에서도 똑같아요. 병원에 방문한 고양이가 주사 처치를 받거나 어떤 공격적인 처치를 받는데 화가 난 거죠. 그 상태에서 안고 있는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양이가 만약에 흥분한 패턴을 보이면은요, 접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의를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간식을 준다든가 아니면 놀아준다든가 이런 형태로요. 흥분한 상태를 갑자기 주의를 환기시켜서 흥분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종류의 흥분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페인 혹은 디지즈 어그레션은요, 즉 어디가 아프거나 질병 때문에 생기는 공격성이고요. 주로 머리나 얼굴을 만지면은 갑자기 흥분해서 무는 경우는 입 안이 아파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치주염이나 아니면 고양이 구내염인 애들 종종 보이고요. 갑자기 성격 변화는 갑상선기나 항진증, 고양이들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아니면 치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고양이를 브러싱을 해주거나 아니면 발톱을 깎아줄 때 갑자기 흥분해서 무는 경우 되게 흔한 형태의 공격성이거든요. 혹시 평소에 안 그런 아이가 그런 형태의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면요, 건드린 부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관절 부분을 만져서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몸에 어떤 농양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서 그럴 수 있어요. 즉 여러 마리 키우면 농양들이 종종 생겨요. 물려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물고 뜯고 싸우면 이빨이 깊게 박히고요. 그 안에 농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겉보기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만져서 아파하면 병원 가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지 않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면요, 어디가 아프거나 질병, 병에 들어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 가서 꼭 체크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여러 공격성 중에 사람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공격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캣 어그레션, 즉 고양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의 종류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